예. 대기업? 예. 아, 일로 넘어갈까요? 배경은 여기 날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안 됐습니다. 네. 아, 야, 아이고 와. 여기까지 오시고 오로지 홍익표 대표님 때문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저희가 양재천 네. 시민분들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만나 뵀는데요.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 서초구도 대한민국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 보편적 어떤 가치, 보편적 기준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강도가 어떠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그 저 누구야 그 저 한때 단짝이었던 그 박정호? 박정호하고 그 박정호 그 기자하고 그 예.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 이분들이 많이 지지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그러니까 약간 애증이 있는 거예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이거 잘못하니까 네. 우리 눈높이에도 안 맞으니까 뭔가 한번 경정을 울려야 되겠다. 네. 회초리를 한번 치고 싶다.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대중 전 주필 같은 분은 본인 스스로 결단을 뭐 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 동네 여론도 좀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좋죠. 이 동네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지지율이 거의 뭐 60% 후반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금 그 정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은 그러니까 소위 국정 지지율인 부정 여론이 높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초반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2년 사이에 네. 이쪽 서초 지역 주민들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 기대했던 거에 대한 못 미치고 또 눈높이에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네. 원래 중성동 갑이죠. 네. 예, 그랬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험지라고 판단되는 이제 서초로 오셨는데요. 실제 이 동네 와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낯서십니까? 제가 이 동네 익숙하죠. 예. 왜냐하면 제가 직장도 여기서 가까웠고요. 아, 예. 예, 그 직장을 한 어디죠?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예, 예. 국책연구기 아니라 지금 세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양재동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내곡동이죠 정확하면. 예, 예. 거기 사거리에 있었고 집도 방배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서초구에서 15, 16년 한 6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 와서 산 것까지 하면 네. 한 8, 9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아이들도 여기서 기르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큰 아이는 여기서 중학교 다니다가 네. 이사를 갔고요. 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음. 작은 아이는 그때 어린이집 다니다가 음. 이사를 갔죠. 아, 그렇구나. 예. 그 많은 시민들이 홍익표 대표 이미지가 너무 좋고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지지율 격차가 좀 나서 좀 걱정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만난 유권자께서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12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어떤 특단의 전략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지율 격차는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홍익표는 아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라 방송에 네. 나와서 네. 홍익표가 서초에 나오는 거 잘 몰랐던 분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이 아는데 예. 거기에 자막에 서초울 출마 이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나보면 예. 여기 나와요? 시민들이. 예, 왜냐면 예. 여기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딴 데 원래 지역구 아니었어? 이런 네. 사람이 제법 있으세요. 물론 여기 서초 출마하는 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서초에 나오는 걸 알고 이러면 조금 그 여론도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네. 사이에 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굉장히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심판론을 2조 심판론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좀 과한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빨리 사과하는 게 제가 그래도 정치 몇 년 더 해본 사람으로 사람은 다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본 적 있고. 예. 그런데 말 실수하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단두대에 세워놨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와서 또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검찰이 다 탈탈탈 털었잖아요. 네. 예,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뭐 특검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특검 하죠, 뭐 우리가 쌍특검을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 특검도 하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하면 되죠. 근데 그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그 어떤 법적 잣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일반적인 정치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제도적 틀 내에서는 그 어떤 단죄하기 어렵고 이 처벌하기 어려울 때 국민이 네. 여러 국민의 주권으로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네. 선거에 의한 심판이죠. 당연히 그건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대체로 지지율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 전망도 나오는데요. 실제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번 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 민심이 한 달 새에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한 보름 전만 해도 우리한테 되게 나빴고 네. 보름 사이에 많이 우리한테 좋아진 거기 때문에 네. 민심은 계속 급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구별로 우리가 앞서는 듯해도 많이 앞서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표는 예. 끝까지 예. 우리가 그 조심스럽게 예.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만 갖고 네. 국민의 뜻을 잘 못 읽으면 국민은 또 우리를 또 야단칠 겁니다. 회초리는 정부 여당한테도 들 수 있지만 네. 야당한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훨씬 더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 호주 대사 이종섭 대사 오늘 그 자진 사퇴 형식으로 본인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오히려 요청을 좀 한 상황인데요. 네. 이종섭 대사의 이런 자진 사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섭 대사 자진 사퇴는 뭐 진작했었어야죠. 사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임명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죠. 예. 우리가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네. 억지로 임명해서 이런 상황을 자초했고 네. 사실은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파면시켜야 될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한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뭐랄까 약간은 좀 비겁하다 이렇게 네.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죠. 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함으로써 선거 판세에 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글쎄요,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국민들께서 중요한 거는 이종섭 대사가 대사에 임명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해병대 장병의 죽음의 진실 네.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사를 누가 방해했고 네. 은폐하려고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홍익표 대표 외교안보 전문가기도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호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그레망까지 해서 한 달도 안 된 24일인가요? 만에 지금 그 호주 대사가 다시 그냥 뭐 없는 자리가 돼버린 건데요. 이후에 그 호주 정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는 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국격의 문제, 대파의 문제. 누가 진짜 조국 장관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문제라 대파가 대파 문제라고. 근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외교적 결례였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호주 정부에게도 외교관을 통해서 예. 그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맞고요. 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저는 사실은 대통령 인사 담당자들의 문책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 그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면 사실은 네. 인사검증보다는 이런 인사를 예. 추천했던 외교부 장관 예. 또 대통령 비서실장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자들에게.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를 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린 그냥 한다. 실제로 MBN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해서 이 대사가 자진 사퇴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양새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네.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못하게 막았어야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얼마 전의 일도 아니에요. 한 달 전도 아닙니다. 네. 저희가 문제 제기할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네. 그렇게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정치는. 예. 정치를 좀 그 정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특유의 사과 안 하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한 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때 우리가 막았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예.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세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느닷없이 해결사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하고 정부 간의 의정 갈등인데 여당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정갈등 문제는 뭐 처음엔 좀 점수를 따려고 했다가 네. 이제 점수 1년 상황이 되니까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우선은 문제는 원칙도 없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어요. 정책에. 지금 이 김포 편입부터 뭐 네. 등등 모든 문제가 네. 정책의 시쳇말로 날린다 그럴까요? 깊은 고민 없이 그때그때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예. 정책적 고민 없이 그냥 인기몰이 하려고 했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매우 현명해지셨어요. 네. 그런 거에 잘 안 속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서 들통나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목련꽃 피었는데 네. 김포는 아직 서울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목련꽃은 매년 핀다고 그러려나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신뢰의 위기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20여 차례가 넘게 민생 토론을 했지만 실제 대파 문제로 네.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러나 또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특히 이제 이후에 윤석열 정부 이제 뭐 3년 차긴 하지만 1년 10개월 정도 지났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국민들은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사실상 이승만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대통령이 좀 겸손하게 네.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 여당의 목소리도 좀 듣고 네. 본인이 권한을 좀 내려놓고 소통하면 그러면 길이 나올 겁니다.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좀 그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경청하는 자세가 예. 필요하다. 뭐 얘기 들어보면 국무회의든 뭐든 하면 1시간을 하면 대통령이 혼자 59분을 말씀하신다면서요. 네, 59분 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59분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김치찌개도 끓이시고 하던데. 예. 그거 갖고는 뭐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시기를 좀 바라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파탄났습니다. 국가 외교도 추락했고 국격도 추락했습니다. 법과 원칙도 그리고 공정과 상식도 오간데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도 또 저를 포함한 후보자 개개인이 이기는 선거도 아닙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진실과 정의 앞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표는 한 표에 불과하지만 그 한 표가 모였을 때 다수의 표가 국민 주권인 것입니다. 국민 주권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게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경정을 울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의 선택, 국민의 심판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을 실패했지만 남은 3년이라도 좀 잘할 수 있으려면 국민이 이번에 꼭 심판해 주셔야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경정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두 부동산 문제로 두 후보에 대한 이제 언론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네. 저도 아직 언론 외에는 잘 몰라서 네.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소 뭐 국민 감정에는 좀 안 맞지만 네. 증여세를 제대로 냈느냐 예. 이 문제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증여세를 당시에 시가대로 거래 가격대로 다 냈다면 네. 그것 자체를 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양문석 후보 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가 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불법 대출 문제 이런 얘기까지 네. 있는데 네. 하여간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고 네. 당이 이후에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천 취소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실관계 파악을 뭐 해서 예. 뭐 대표께서 필요하면 윤리감찰단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긴급하게 예. 등등의 그런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이후에 판단할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브로삭스님이 이분은 지지자신 것 같아요. 서초을 공약 얘기도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 서초을은 굉장히 지금 특정 정당이 30여 년간 독점하면서 정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도 경쟁해야 됩니다. 저는 서초를 1등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 도시, 교육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문화적 수요가 높기 때문에요. 제일 우선적인 과제는 뮤지컬 전용 극장을 남부터미널 일대에 만들 생각이고요. 거기에 복합 컴플렉스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건 사업입니다. 이 경부선 지하화인데요. 그동안 서초의 국회의원이 한두 번 하고 다 그만두는 소위 힘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이 와서 수건 사업을 풀어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